끝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이 관리를 해야겠죠. 예. 관리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치고 나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부분을 본인이 예를 들면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중간에 했는지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는 방법도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관리한다는 것. 뭔가를 세우면은 마감 시간이 됐을 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스로가 평가하는 그런 습관들은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한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예. 예. 박사님의 어저께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천안 갔다가 그다음에 순창을 갔다가 그다음 밤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평가는 잘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중간입니까? 평가는 내리지 않았고 어제는 이렇게 예상했던 업무들을 뭐뭐를 했고 뭐뭐를 못했고 한 부분을 평가를 했죠. 그러시군요. 어제는 한 80%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80점 정도 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받았다.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박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드림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본인이 꿈을 꾸는데 상당히 근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꿈조차 없으면은 그거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을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 꿈이라는 게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행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은 것도 상관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화되죠. 네. 그죠? 본인이 늘 원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아주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본인이 뭔가를 남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부분을 정한 다음에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 가는 부분들이 삶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겠습니까? 슬아에는 자녀가 몇 분 계십니까? 2명입니다. 네. 남자아이들. 아드님만 두셨군요. 예. 아드님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그 교육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강하게라고 하시면 싸움 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가 오랫동안 같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마치는 순간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열심히 앞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좀 가혹하게 키우죠. 가혹하다 하시면? 예를 들면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가장 우리 집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책임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아주 좀 강하게 키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정말 젊은 날을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참 강하죠. 예. 그래서 게으름 피우고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그냥 아주 저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하지 못할 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생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예.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보거든, 저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아. 네. 그건 부산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시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인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럼 가장 충실하게 살아야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아드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따랐습니까? 좀 느리게 반응한 친구도 있었지만 진짜 충실하게 반응한 친구도 있었죠. 그러니까 뒤에가 있는데 약간 느리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느리게 그 반응이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빨리 반응을 온 사람도 있죠. 그럼 좀 느리게 쪽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친구는 왜 늦었을까요? 좀 이렇게 깨우치는 게 조금 늦었겠죠. 깨우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 삶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약간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게 발동이 걸린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숨이 막힌다. 너무 좀 꽉 짜인 것 같다. 삶을 왜 저렇게만 살아야 할까 예. 싶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예. 그러나 참 이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삶은 치열함과 그 다음에 여유 있음을 동시에 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절대 못 깨면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치열하면서도 그 치열함 중간에 충분하게 뭡니까? 이렇게 휴식이라는 부분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머릿속에 이분법적 사고가 익숙하기 때문에 동으로 가면 서가 못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 삶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열심히 삶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휴식 기간을 집어넣어서 바쁨과 느림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거죠. 모순된 것을 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뭡니까?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쉽게 놀고 쉽게 여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그 모순된 걸 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공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 외적 분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고도 치열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일단 공부를 해야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네.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거가 옛날에는 기능적인 면이 강조가 됐지만 이제는 기능적인 면은 다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창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음악도 마찬가지, 난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필드에서 뭔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박지성 선수가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능적인 면은 체력도 좋지만 그 필드에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는 컨텐츠를 창조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컨텐츠를 창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일단 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또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뭐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자녀들이 예컨대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수와 같은 좀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박사님의 생각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까? 안정이라는 것이 뭐 그게 앞으로 학생들 같으면 한 70년,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정된 직장이 다음까지 어떻게 안정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재능이 있는 분야를 이렇게 파는 게 좋지 지금 어떤 분야가 안정적이니까 그 분야를 간다. 대단히 위험하죠. 제가 졸업할 때 단자회사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